네, 안녕하세요. 이동석 박사님. 저희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레인메이커 디자인 앤 컨설팅 대표를 하고 있는 이동석입니다. UX 디자이너고요. 20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SK플래닛, 삼성 SDS, LG CNS 고용 테크놀로지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UI, UX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획하셨는데 본인이 진행하셨던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SK텔레콤에서 티맵 UX 팀장을 할 때 티맵을 자동차에 넣으면 어떤 밸류가 있을까를 발굴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팀원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프로젝트를 해서 티맵이 스마트카에 기여하는 밸류와 표들을 쭉 찾았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잘 돼서 기아 자동차 부회장님 보고도 하고 저희 팀의 역할도 단순히 뭐 UI 그리고 디자인하는 팀이 아니라 기획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걸 인정받았던 그런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 과제는 전형적인 그 고객 경험 혁신 과제인데요. 가장 중요했던 건 팀앱이라는 서비스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운전자들이 차 안에서 어떤 액티비티들을 하는지를 쭉 찾고 그 액티비티들을 할 때 티맵이나 자동차가 도구가 돼서 어떤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줄까를 찾는 관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준 팀원들이 제일 중요했었죠. 아이디어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 저희 팀원 중에 이제 여자 운전자분이 계셨는데 좌회전, 우회전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잖아요. 그때 오른쪽, 왼쪽이 항상 헷갈린다. 그러므로 좌회전 하자는 왼쪽 스피커에서 나오고 우회전 하라는 오른쪽 스피커에서 나오게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지만 자동차의 하드웨어를 티맵이 쓰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에는 스피커도 훨씬 더 좋은 게 있고, 심지어 로케이션 변경도 되고, 자동차가 어느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뭐 얼마나 달려왔는지, 뭐 기름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자동차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티맵이나 주행이라는, 이동 중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좀 더 추상적인 방향을 잡고 그것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들을 쭉 저희가 찾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많은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나왔었죠. 과속 카메라가 저 앞에 있어요. 그러면 과속 카메라가 멀리 있을 때는 땡땡땡 소리 내잖아요. 경고 메시지를 내는데 그 경고 메시지를 멀리서 들리게 하다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음원의 위치를 점점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A부터 B라는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자동차 기름이 곧 떨어질 예지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경로상에 있는 주유소를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클릭으로 주유소를 중간 기착지로 하고 그때 저희는 SK 그룹사였으니까 SK 주유소 가급적이면 SK 주유소로 유도하고 SK 주유소 쿠폰을 보내주고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공적인 프로젝트도 말씀 주셨는데 가장 아쉬웠던 프로젝트들의 사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아쉬웠던 걸로 치자면 LG전자에서 터치폰 S클래스 터치 할 때 TF팀에서 이제 기획을 다 했었는데 그 터치 UX를 사용성 관점으로 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되죠. 지금이라면 사용성 관점보다는 폰을 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보고 그것을 터치라는 것으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UX 기획 프로젝트를 하실 때마다 UX 기획자들은 ROI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ROI에 대한 의심을 받아 오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저도 ROI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UX를 가지고 ROI를 말하는 순간 이미 그 회사에서 UX 가치는 망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ROI를 내놓으라는 거는 UX 조직에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치가 없으니 너가 너의 가치를 입증하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UX가 좋지 않으면 인류 제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많은 회사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고 뭐 훌륭한 기술을 썼다고 해도 UX가 좋지 않으면 특정 사용자 군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만 명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 명이 쓰게 만들어 놓는 셈입니다. 특히 UX가 좋지 않다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하지 않고 사용자가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류 제품이 되고 싶은 회사에서는 UX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많이 받아들여져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뭐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같은 하드웨어 제품에서는 UX ROI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매출이라는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UX의 기여를 정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모바일 서비스 쪽으로 가면 UX가 좋아질 때마다 전환율이나 KPI들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입증하기는 훨씬 쉬워지고요. 또 B2B UX, 엔터프라이즈 UX 쪽으로 가면 ROI 입증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3만 명의 직원이 하루 10번 사용하는 검색 화면의 사용성을 개선해서 3초를 줄이면 그 효과는 뭐 인건비로 계산해 보면 뭐 15.6억이다 뭐 이런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는 소프트웨어에서의 UX는 바로 업무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업무 생산성을 놀려주는 거기 때문에 ROI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들을 만들면서 UX 조직의 가치, UX 기획자들의 가치를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UX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을까요? 일단 방법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UX를 방법론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방법론이라는 것은 뭐를 하면 이만큼 된다. 예를 들어 뭐 비누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비누의 품질은 좋은 품질의 비누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이라는 것 자체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엔지니어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지만 불행히도 UX 프로젝트들은 디자인 분야거든요.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안다는 것이 경쟁력 있는 UX를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UX, 뭐, 결과물이 잘 나온 UX는 무엇이냐? 원천적으로는 디자인이 잘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디자인이 잘 나오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방법론은 다 필요 없는 거고, 인사이트, 아이디어, 디자인. 요 과정에서 좋은 인사이트, 좋은 아이디어, 좋은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돼서 이제 자꾸 방법론을 보는데, 실은 방법론은 뭐 슬램덩크 말로는 그냥 거들 뿐이고, 실제로는 인사이트 아이디어 디자인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야 더 좋은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방법론으로 생각해서 모든 UX 프로젝트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많은 저자들이나 뭐 발표들이 있지만 그건 다 그 케이스에선 그게 좋았던 거고요. 그 일반화되기는 거의 어렵거든요. UX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건 원르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타사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U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키워드인데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도 DT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UX 기획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뭐 사례 중에 하나는 파네라 2.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파네라가 키오스크 도입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고객이 매장에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큰 위기가 있었는데 파네라 사장님이 고객 경험의 목표를 매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30분으로 정하고 고객 경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파네라가 해야 할 수백 가지의 아이템들을 고객 경험과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쭉 찾아내신 다음에 그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결국에는 30분이라는 고객 경험 목표를 달성해서 뭐 매출도 굉장히 오르고 그랬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맥도날드 매장에서 주방에 보면 주문을 받은 사람이 뭐를 몇 개 만들고 뭐를 몇 개 만들고 이런 걸 인쇄를 하면 거기다 막 끼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장 셰프는
그 여러 가지 종이를 보면서 막 플래닝을 하거든요. 맥버거 몇 개 뭐를 한꺼번에 만들자 뭐 이런 막 플래닝을 하는데 그 수백 개 중에 하나는 주방에서 처리해야 되는 아이템들을 묶어서 일을 할 수 있게 자동으로 해주고 각각의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빨리 해야 되는 것과 좀 나중에 해야 되는 것들을 프라이어리티가 자동으로 정리돼서 표시되는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든 겁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UX를 전공으로 하는 많은 취준생들은 실제 실무에 투입되면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현업에서는 학교와 다른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으며 어떤 역량을 보강해야 할까요? 이런 비유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배우면 학교나 뭐 요즘에 인터넷 강의하시는 서비스도 많던데 그런 데서 배우는 거는 태극 1장, 태극 2장 뭐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테니스로 치자면 포핸드, 백핸드, 뭐 서브, 발리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근데 실무는 태극 1장, 2장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싸워봐 뭐 이러는 거고 테니스로 치자면 저 상대방이랑 테니스를 쳐봐인 겁니다. 그러면 뭐 나는 포핸드 친다면 백핸드 치고 뭐 이런 거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냥 날아오는 공을 잘 넘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봐보면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방법론은 배웠으나 방법론이 여러 개가 막 합쳐져서 쓰일 때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들은 다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는 인사이트 아이디어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연습이 안 된 것 같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제가 요즘 생각해 봤더니 문제 해결 능력이랑 프로덕트 띵킹 역량이더라고요. 프로덕트 띵킹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비즈니스와 사용자를 함께 고려해서 잘된 UX를 하는 게 아무튼 프로덕트 띵킹입니다. 프로덕트를 잘 되게 하는 게 프로덕트 띵킹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요즘에 뭐 제가 속해 있던 회사들도 그렇지만 그냥 뭐 학점 보고 뽑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문제를 찾았고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는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는 어떤 걸 찾았고 그게 디자인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친구들을 확실히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그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 실제로 면접에서 거의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 그냥 형식적인 인터뷰보다는 뭐 실습 문제를 낸다든가, 긴 경우에는 1박 2일 워크숍도 하죠. 저 SK 있을 때 그렇게 뽑았었습니다. 그런 걸 하는 이유는 뭐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뭐 교수님이 뭘 가르쳐 줬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무 능력, 실무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프로덕트 띵킹 역량, 팀워크가 괜찮은 친구인지, 뭐 세 가지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역량을 좀 더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강의를 듣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하지만 기본만 하고 응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뭐 쓸모없는 거에 가까운 거니까 응용하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